지난주 목요일 저녁 문득 누군가와 저녁을 먹고 싶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한참 내려보다가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이상하게도 선뜻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없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화를 걸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걸까? 아니면 이제 혼자가 편해진 걸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20대, 30대 때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고 술자리가 이어지고 새벽까지 수다를 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만남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약속을 잡아도 막상 나가기 싫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함만 남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상한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무미건조해지는 건가?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더군요.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 하나는 사업이 잘 되어 강남에 집을 샀고 다른 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가 기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 동네에서 비슷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물리적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닙니다. 관심사가 달라지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고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전처럼 술 한잔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 친구는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자녀가 없고 제가 요즘 빠진 등산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무릎이 안 좋다며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억지로 옛날 이야기나 꺼내며 시간을 때우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상실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둘째는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집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50을 넘어서면서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의 부고 소식을 접하면서 인생이 정말 짧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도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만나도 불편한 사람, 에너지만 빼앗아 가는 사람,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만나던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중요한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수십 장씩 보냈습니다. 이제는 3장 정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수십 명에게 의례적으로 보내던 카드보다 정말 소중한 3사람에게 보내는 카드가 훨씬 의미 있더군요. 이렇게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처음에는 외로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말 저녁 혼자 집에 있으면 문득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은 다들 누군가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무 약속도 없이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책을 읽고 싶더군요. 서재에서 오래전 사두고 읽지 못했던 쇼펜하우어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은 저만의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간이 일주일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더군요. 독일의 철학자들은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이죠. 50을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속 의존증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집단에서 버려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관계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저도 처음 친구들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약속을 잡고 재미없는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관심 있는 척하고 억지로 즐거운 척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진심이 아닌 관계는 정리하자. 그렇게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나니 정말 편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대부분 사라졌고 밝고 상쾌한 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쁘지만은 않더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골프를 치니까 저도 골프를 배우고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저도 주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한 한식을 더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고 지금은 매일 조금씩 글을 씁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에 유튜브를 시작한 분도 있고 70대에 책을 출판한 분도 있습니다. TV에 나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들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신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사시지만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죠. 어느 날 그분께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내 가장 좋은 친구야.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 외로울 게 뭐가 있겠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의지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만이 쌓이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합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선을 넘는 경우 굳이 참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채웁니다. 저도 요즘 새벽 명상을 시작했는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30분 정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의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해집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을 떠올리면 쓸쓸한 모습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활력 넘치고 인생을 즐깁니다. 셋째,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내면이 강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도 그에 대한 책임도 모두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습니다. 넷째, 이들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비난은 신경 쓰지 않고 넘깁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압니다.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고 그 공허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는 우정과 의리가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과거의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불러내는 시간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외부 영향 없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주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넷째,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킬 관계를 쉽게 알아보고
소모적인 관계는 과감히 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로움을 다룰 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이상한 것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혼자서도 바쁘게 시간을 보내며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기 최적입니다. 여덟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요한 기회나 결정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홉째,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예리해지고 전에 알지 못했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열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나누자면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 북한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체력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신 건강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며 머리가 맑아지고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그동안 크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작아 보입니다. 둘째, 전자기기 없이 운동해 보세요.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운동하면서 몸의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 소리, 심장 박동, 근육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내 몸과 더 친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게 부끄럽고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미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용기를 내서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진도가 느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간단한 곡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이든 외국어 공부든 처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의 특별한 점은 누구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혼자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가족과 친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인생 6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의 제이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몸과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오래된 서적이나 귀중품은 연고 있는 분께 미리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나이 들수록 자칫 방치하기 쉬운데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되 꼭 할 말만 하세요. 장황한 설명보다는 짧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더 기억됩니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습니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세요. 무임승차하는 것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일입니다. 건강, 가족, 자식 문제 등 뜻대로 안 되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속 썩이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꿈을 꾸고 사랑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입니다. 낭만을 잃지 마세요. 평생 사회의 혜택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 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먼저 베풀고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남은 인생이 길 것 같아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에 만날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다운, 더 편한 내가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떠나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이 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롭게 노년을 보내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 자식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어깨 펴고 남은 여생의 멋진 꿈을 펼쳐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황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자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기를, 그 고독이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